안녕하세요, 달입니다. 갑자기 온라인 클래스 수업 도중에 정전이 됐었는데 그래서 정전 버전으로 촛불을 준비했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뭔가 인간관계에는 수학과 과학처럼 정해져 있는 답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해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중학교 시절부터 생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니 용기 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대신 이 영상으로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주로 동생하고 자주 놀았었어요. 그래서 막 피아노학원 끝나고 놀이터에 있는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자주 놀았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어요. 어렸을 때는 전 항상 언니, 누나였어서 이렇게 또래 애들이랑 지내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책만 읽었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잘 지냈는데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괴롭힘이 좀 심했는데 전 이상하게도 힘든 순간에 절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롭힘이 조금 심하더라도 웃으면서 잘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전 그 이후로 혼자 있거나 따당하는 친구들 위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당했을 때 내 옆에 있어주던 친구들처럼. 근데요, 그런 친구들이 착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따당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무사히 보내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순탄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1학기가 끝나고 제가 집안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계약 첫날부터 막 혼자서 소개 연습하고 막 들어가서 인사할 거 막 떨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근데 3교시였나? 그때 도덕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각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주제가 뭐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왕따 같은 건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을 하기 위해 제 어릴 적 괴롭힘 당한 거를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 이후로 욕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불쌍한 척 하는 거냐 뭐. 제 소문은 그 이후로 사례사례부터 불어났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끔 집 가다가 뒤에서 학부모가 다 들리게 저런 애랑은 놀지 마라 이러고 그랬달까. 근데 전 그 순간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때 3교시 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한 친구가 다가왔었거든요. 그 친구 덕에 친구 2명을 더 사귀고 제가 반에서 사귄 친구 1명, 학원에서 친한 친구 1명 이렇게 5명의 친구가 있었죠. 나중 가서 처음 친해진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너한텐 그 순간이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난 네 그 모습을 보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말 전 그 친구들을 만난 게 정말 저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친구들이 멘탈이 강한 편이고 할 말은 다 하는 편이라서 저희 사촌 오빠도 그렇고 그렇게 주위 도움 덕분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도 저에게 대놓고 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의 영향으로 제 멘탈도 많이 강해졌고 긍정적으로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날라리가 많은 곳이었어서 무슨 띠꺼운 만 있으면 딱 바로 비스무리하게 시키는 곳이었어서 정말 좋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로 사건이 있었는데 반에 3명 친구를 사귀었는데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셋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다른 친구의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때 용기 내서 소문 당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런 소문을 냈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들어본 적 있어? 난 그런 적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줘서 그 친구를 아주 혼쭐을 내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솔직히 초등학교 때도 이사 온 중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성격 탓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어딜 가나 이런 류의 사람은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멀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류의 사람들은 물어뜯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운이 안 좋게도 내가 뽑힌 거죠. 그런 이상한 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러니 저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난 나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캐나다에도 사건이 있었고 솔직히 인간관계가 너무 지겨워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굳이 더 친해지지 말자, 굳이 내 이야기 하지 말고, 굳이 내 고민 말하지 말고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친구처럼 맨날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그냥 만나면 재밌는 그런 친구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자. 그런 심정으로 지내고 있어요. 전 나름 괜찮았지만 근데 이 방법은 추천 안 드려요. 좀 외롭거든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제가 더 조언을 받아야겠네요. 근데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다가가는 용기와 말하는 용기는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면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내 곁에 남는다는 거? 욕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예쁜 웃음을 잃지 말아요. 너무 오글거린다. 어쨌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당신의 성격을 숨기지 마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요. 매력있다는 말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매력있다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워하지도 말고 스스로 탓하지도 말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겁먹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서 항상 예쁜 웃음을 가지길 바랄게요. 나의 이야기가 오늘도 힘들었을 당신을 조금이라도 위로했길 바래요. 모두의 마음이 힐링되는 그날까지 저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들 잘 자요. 뽀니